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UDOP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러니까 비전, 텍스트, 그리고 레이아웃 정보를 함께 활용해 문서 분석에 활용한 논문입니다. 키워드로는 도큐멘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최근 하고 있는 태스크가 문서에서 어떤 부분이 제목이고 어떤 부분이 뭐 표고 어떤 부분이 뭐 이미지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해당 기능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리서치를 하면서 발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불과 나온 지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논문이었고 어느 그 리서치 전문 기업에서 발표하기로는 그 주에서 나온 논문 중에 뭐 최고의 논문 중에 두 번째로 꼽은 논문으로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거 논문을 흥미롭게 봤던 이유가 문서를 분석할 때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뭐 레이아웃 데이터까지 함께 활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LM에서 같은 유명한 모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이 모델에서는 좀 신기한 게 있었다고 하면 단순하게 인코더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도큐멘트를 생성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했다는 것이 좀 이 논문에서 재미있어서 논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비전, 텍스트, 레이아웃 정보, 그러니까 모달리티를 함께 모델링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큐멘트 태스크를 시퀀스 투 시퀀스 제너레이션 프레임워크로 만들어가지고 언더스탠딩과 제너레이션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닝 할 때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티브뿐만 셀프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티브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즈드 데이터셋도 함께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처음으로 텍스트, 비전, 레이아웃 모달리티를 함께 생성할 수 있는 어, 모델이었다라는 점에서 이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가 도큐멘트 AI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 9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소타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왼쪽 인풋을 먼저 보시면 이미지 그리고 OCR 텍스트 결과와 함께 그리고 OCR 텍스트에 대한 바운딩 박스 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는 뭐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인풋이 먼저 유니파이드 인코더에 들어간 이후에 디코더는 텍스트 레이아웃 디코더와 비전 디코더 두 개를 사용하게 되고요. 저희 두 가지 디코더를 사용하게 되면 텍스트도 생성할 수 있고 레이아웃도 생성할 수 있고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는 도큐먼트 AI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모델의 인풋은 첫 번째 인풋은 도큐멘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OCR 된 텍스트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각각의 텍스트 토큰에 대한 레이아웃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텍스트 토큰, 레이아웃 정보, 도큐멘트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 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LT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레이아웃 인듀스 비전 텍스트 인베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텍스트 토큰에 대한 정보랑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합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미지에 아니, 특정 패치에 만약에 텍스트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그 이미지 패치에 대한 임베딩만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패치에 텍스트 토큰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텍스트 토큰에 대한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이 합쳐져서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정보 같은 경우는 바운딩 박스가 0부터 1로 먼저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 복합 사이즈만큼 곱해져서 레이아웃 토큰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운딩 박스가 0.1, 0.2, 0.5, 0.6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 0.1, 0.2라는 게 의미가 특정 텍스트에서 왼쪽 위의 좌표가 x가 0.1이고 y가 0.2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의 좌표가 0.5, 0.6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합 사이즈를 곱해줘서 50, 100, 250, 300이라는 레이아웃 토큰을 만들어서 이걸 실제 학습에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풋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떤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하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인트 텍스트 레이아웃 리컨스트럭션인데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먼저 마스킹을 한 다음, 텍스트와 레이아웃을 마스킹한 다음에 그 마스킹한 텍스트와 레이아웃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먼저 조인트 텍스트 레이아웃 리컨스트럭션이라는 프롬프트가 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레이아웃 제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비어있는 마스킹된 토큰에 대해서 그 마스킹된 토큰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레이아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모델링 같은 경우는 텍스트 토큰에 대한 포지션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포지션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시나 레이아웃 제로라는 걸 뚫어두고 그러니까 레이아웃 제로와 여기 사이에 ship date to retail이라는 거에 대한 레이아웃을 예측하는 게 이 태스크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이 ship date to retail에 대해서 해당 레이아웃 위치를 예측하는 형태로 태스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스크는 비주얼 텍스트 리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이미지에 있는 위치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 레이아웃이 주어졌을 때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어떤 텍스트가 들어가는지 예측하는 태스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좀 신기했었는데 그러니까 텍스트와 레이아웃이 주어졌을 때 특정 이미지를 그 부분의 이미지를 생성하여 예측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쪽을 봐주시면 이미지에 대해서 마스킹된 패치와 마스킹되지 않은 패치가 있다고 했을 때 마스킹 되지 않은 패치만 인코더에 넣은 다음에 해당 부분에 OCR된 텍스트를 함께 인코더에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아예 새롭게 학습이 되는 텍스트 캐릭터 단위 임베딩을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 두 개를 함께 크로스 어텐션 비전 디코더에 크로스 어텐션을 태워가지고 여기 마스킹 되었던 이미지 패치에 대해서 생성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때 비전 디코더가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총 4개가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같은 경우는 또 총 4가지가 같이 학습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문서 분류, 그 다음에 레이아웃 분석, 그 다음에 정보 추출, QA 이렇게 4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 태스크와 함께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분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그 문서 분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분석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이 제목인지, 뭐 표인지, 이미지인지를 맞추는 태스크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그 특정 부분의 엔티티 타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엔티티 타입과 로케이션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QA 태스크 같은 경우는 특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각각 태스크가 먼저 들어가고 뒤에 데이터셋 네임이 들어가는 형태로 프롬프트가 구성이 됩니다. 앞에 슈퍼바이즈의 프롬프트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 때 프롬프트와 슈퍼바이즈 쪽의 프롬프트 모두 형태를 알면 보면 예전에 구글의 T5와 유사한 형태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프롬프트가 만들어지고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모델 프리트레이닝 할 때 인코더 부분,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인코더와 텍스트 레이아웃 디코더는 T5 라지 모델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전 디코더는 MA 라지라는 디코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8억 개의 파라미터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약 한 1100만 장의 스캔된 문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미지 해상도에 대해서 커리큘럼 러닝을 적용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작은 해상도에서 학습을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이 DUE 벤치마크라는 도큐먼트 AI 쪽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다루는 벤치마크인데요. 여기서는 도큐A도 포함이 되어 있고, 키워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QA, 테이블 NAI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소타 모델이었던 레이아웃, LM, V3보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또한 EORD라는 영수증에 대한 정보 추출 태스크와 분류 태스크에서도 기존의 성능을 앞지르는 소타를 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DOP 그 이미지 해상도를 점차 키워 봤을 때 어떻게 성능을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역시나 그 이미지 해상도를 키울수록 학습 속도는 오래 걸리지만 모든 태스크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테이블 4에서는 기존의 MLM 오브젝티브만 사용한 것과 이미지에 관련된 오브젝티브를 함께 사용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스터디였고요. 그래서 이 VQA나 이 두 가지 데이터셋 모두 단순히 MLM만 적용한 거에 비해서 여기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빼더라도 기존에 아까 설명드린 4개의 오브젝티브를 다 활용을 했을 때 성능이 더 기존의 MLM 오브젝티브만 사용한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결과인데요. 이거 왼쪽의 문서에서 특정 레이아웃에는 뭐 텍스트를 추가하고 그리고 또 특정 부분에는 텍스트를 대체하고 또 뭐 시리얼 넘버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션 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제너레이션 했을 때 성공적으로 잘 수행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주어진 도큐먼트에 대해서 문서의 레이아웃을 좀 변경하고 싶을 때 또 역시나 이거 레이아웃 정보를 좀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게 적혀져 있었던 텍스트가 늘어나고 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배치할 수 있게 생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MA 테스트, 이미지를 생성하는 테스트에서 마스킹을 75%를 처럼 많이 마스킹을 했을 때도 그 이미지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문서를 분석할 때 텍스트 정보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활용해서 OCR 텍스트를 뽑아서 어, 그 LLM에 넣어서 활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 이런 모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이거 모델 하나로 텍스트에 관련된 태스크도 수행을 할 수 있고 뭐 도큐멘트 QA는 물론이고 그뭐 문서를 생성하거나 문서를 수정하거나 뭐 문서의 텍스트를 바꾸고 레이아웃을 바꾸고 그렇게 문서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이 일단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최근에 도큐멘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진짜 대부분의 논문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그리고 도큐멘트 AI, API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리서치도 가장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네, 지금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